여러분, 피하고 싶은 감정 하나쯤 있으시죠? 어떤 상황만 되면 갑자기 말이 줄어들고 됐어, 괜찮아 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 말이죠. 오늘 마음 습관 시리즈에서는 우리가 무의식 중에 감정을 어떻게 회피하는지, 그리고 그 회피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체크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어요. 모두가 은근히 하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감정 회피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감정 회피는요, 특정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는 행동 또는 심리적인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억지로 웃어 넘기거나 농담으로 넘기거나 잠을 자거나 스케줄에 과몰입하거나 화제를 돌리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 이런 행동들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지시나요? 중요한 건 회피하는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더 깊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회피하면 피했다, 해소됐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눌러 있을수록 더 크고 더 복잡한 방식으로 뻥 하고 터져서 다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당황스러웠다. 근데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았다. 자책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서운했다. 애써 웃었다. 그럼 혼자 후회를 하게 되죠. 불안했다. 활동을 많이 했다. 그랬더니 소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 회피하게 됐을 때 감당해야 되는 것들은 더욱더 커져 있습니다. 감정 회피는 단기적으로는 긴장을 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회복 탄력성을 떨어뜨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회피하는 건 잠시 나중으로 미루는 것뿐 사라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자주 회피하는 감정은 무의식적으로 더 강하게 작동하게 된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감정이라는 것이 뇌에서 주는 신호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 이 신호는 야, 너 이거 무시하면 안 돼 하고 더 강하게 또 더 강하게 신호를 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강하게 작동을 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을 회피하면 감정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신체화 증상으로 두통, 소화불량, 만성피로와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폭식이나 과소비, 과한 음주와 같은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갑자기 크게 분노하게 되는 갑작스러운 정서 폭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 회피를 정서적 민감성의 굳은 살이라고 말하면서 진짜 감정의 회복은 그 감정을 피하지 않고 관찰할 때 시작된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함께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감정을 회피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거예요. 총 8가지 문항이니까요. 제가 읽어드리는 문항에 몇 가지 해당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보다 혼자 삼킨다. 말하고 싶은데 목구멍에서 멈추는 경향이 자주 있나요? 2번, 감정이 올라오면 딴짓한다.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다른 활동으로 관심을 돌리나요? 3번, 감정보다 몸이 먼저 반응을 하나요? 감정을 느끼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많나요? 4번, 갈등을 피하려고 감정을 숨기나요? 관계 유지를 위해서 진짜 감정을 숨기는 경우가 많은가요? 5번, 이런 건 별일 아니야 라며 무시하는 적이 많은가요? 자신의 감정을 사소하게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나요? 6번, 감정 표현 후에 거절당한 적이 있나요? 과거에 감정을 표현했다가 무시당하거나 비난받은 경험이 혹시 있으실까요? 7번, 감정을 느낄 틈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 항상 바쁘게 지내며 감정에 집중할 시간이 없나요? 8번, 나만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면 감정을 밀어내나요? 자신의 감정이 부적절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해서 감정을 억누르나요? 자, 여러분은 몇 개나 체크하셨나요? 많이 체크한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감정 회피는 짧게 보면 괜찮은 전략 같아요. 하지만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 이해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느끼는지 점점 모호해져요. 그리고 스트레스는 계속해서 쌓이게 되고 아까 설명드렸던 신체 증상이 계속 유발되면서 병원을 찾는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일이 줄어들면 관계가 더 악화되거나 갈등이나 오해가 더 많이 생길 수 있죠. 상대방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큰 정서가 폭발되면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감정이 뻥 하고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은 이렇게 피할수록 더 강하게 돌아옵니다. 앞서 체크리스트를 체크를 해봤다면 이제는 실제로 우리가 회피하는 감정을 시각화하고 그 패턴을 이해하는 워크시트를 함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피하는 감정을 마주하는 연습입니다. 가장 자주 회피하는 감정 하나를 작성하세요. 그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상황을 적습니다. 그 감정을 피할 때 내가 보이는 행동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이 습관이 되었는지 살펴보세요. 감정을 피했을 때의 결과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정을 마주한다면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예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이 두 결과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전체 구조가 감정, 그리고 상황, 해피 행동, 그리고 결과, 이렇게 흐르며 내 감정의 회피 구조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시각화하고 나면 내가 어떤 패턴으로 감정을 회피하고 있는지 좀 더 명확하게 보이죠. 감정을 피하지 않고 그냥 이건 내가 불편한 감정이구나 라고 인식하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나는 이 감정을 피하고 싶어 하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리고 불편한 감정도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보세요. 이런 감정이 들어도 괜찮아. 원래 이런 감정이 들으라고 있는 게 뇌의 기능이지. 그리고 관찰하세요. 감정이 몸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키는지 들여다보세요. 회피하는 감정은 약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신호를 담고 있는 감정입니다. 그 감정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오늘 우리는 감정의 회피 패턴과 그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정 회피는 일시적인 안정감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를 만든다는 것. 그래서 회피하는 감정에는 특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 감정을 인식하고 마주하는 것이 진정한 감정 해결의 시작이라는 것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감정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 함께 배워볼게요. 오늘 영상의 감정 회피 패턴 워크시트는 프로필 링크나 아래 설명란에 있는 뉴스레터 구독을 통해서 무료로 샘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리즈 동안 무료로 제공되는 거니 꼭 놓치지 마세요. 댓글에는 내가 자주 회피하게 되는 감정 하나를 남겨주세요.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